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길쌤입니다. 자, 이제 5월 27일 날 계약이 거의 확정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교실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이 이제 머지않았죠. 쌤이 여러분이 참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쌤처럼 얼른 학교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강하죠. 자, 이제 마지막 강좌가 온라인 수업의 마지막 강좌가 되겠는데요. 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국보론이라는 그 저서의 일부가 수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로 노동의 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해서 돈을 받는 노동의 임금이 얼마가 적정하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항상 자신의 노동에 의해 생활을 유지한다면 자신의 노동으로 생활을 유지, 즉 노동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면 그 임금은 적어도 그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충분해야 한다. 그래야겠죠. 생활 유지에 충분해야 한다. 또는 그 임금은 이것보다 생활 유지보다 좀 더 많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즉 생활 유지도 못하고 그보다 적게 받는다면 가족을 부양할 수 없어요. 그리고 노동자 종족은 1세대, 아버지 세대를 넘어 존속할 수 없게 됩니다. 살 수 없게 되죠. 그럼 노동자가 없으면 사실 누가 더 불편할까요? 사용자, 사장님이 이 일을 시킬 사람이 없게 되죠. 이 때문에 캉티용이라는 같은 같은 아일랜드계의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 말을 인용했어요. 가장 저급한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알바처럼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도 2명의 자식을 저급한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2명의 자식을 부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기 자신의 생활비에 2배는 벌어야 한다. 이렇게 캉티용이 말했어요. 캉티용이. 근데 여기서 이제 부인은요, 주로 집에서 자식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녀가 하는 노동은 그죠?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일한 것은 엄마 몫으로만 다 들어가 버리고 만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절대 자기 목, 그 다음에 자식들의 목, 그 2배를 벌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신생아의 반은 성년이 되기 전에 죽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도 아이 둘을 성년까지 계속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4명의 아이를 키우고자 시도하는데 4명 중에 2명만 살아남는 겁니다. 하지만 돈은 들죠. 아이 넷을 키우는데 필요한 생활비는 성인 한 사람의 생활비와 거의 동등하다. 자, 이거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서 아버지가 돈을 버는다면 아버지가 있죠. 그리고 어머니가 있죠. 아이가 4명 중에 2명이 있죠. 자녀죠. 근데 이 4명은요, 4명은 성인 한 사람하고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전부 몇 명입니까? 아버지 1명, 어머니 1명, 그리고 아이 4대 성인 1명.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신의 노동으로 자신이 밥하고 자신이 빨래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으니까 돈이 안 들죠? 그래서 어머니가 일하는 것은 어머니 몫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한 몫, 그리고 자녀의 한 몫, 그래서 최소한 2배는 더 벌어야만 가족이 유지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당시의 노동자들이 과연 2배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썼을 겁니다. 오케이.
건장한 노예의 노동은 본인 생활비의 2배가 가치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캉트용은 부원은 덧붙여 설명하면서 가장 형편없는 노동자의 노동이라도 가장 노예처럼 건강한 노예가 아니라 형편없는 노동, 건강한 노예의 노동보다도 적은 가치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형편없는 일을 하는 노동자일지라도 생활비의 2배는 꼭 줘야 된다. 자, 건장한 노동자는 일을 잘하니까 더 많이 받아가고 형편없는 노동자는 일을 못하니까 적게 받아간다고 하면 것은 안 된다. 왜? 그러면 그 가정들이 결국 유지가 안 돼가지고 점차적으로 노동자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보면 적어도 이런 점만은 분명한 것 같다. 즉 최하급의 노동에서도 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부부의 노동 수입은 그들의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좀 더 많아야 한다. 자, 아담 스미스는 역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수입 또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리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모으면 그게 바로 국가의 국부다.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를 더 많이 벌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시장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때때로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임금을 이 수준보다 훨씬 높게 올릴 수 있게 하는 사정들도 있긴 하다. 때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 이보다 훨씬 높게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 수준이라는 게 여기서 이 수준보다 높게죠. 수준이라는 게 분명히 보통의 인간에 적합한 최저임금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 수준. 여기서의 이 수준이죠. 어떤 정해진 액수보다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해진 액수가 사실 최저임금에 지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이죠. 예, 아주 작은 금액이었다. 애초에 아주 작은 금액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어도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큰 돈이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알바 1시간에 10,000원.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정이 생겼어. 그래 알바가 20,000원이 돼. 그래봤자 2배로 올라가도 결국 20,000원밖에 더 됩니까? 큰 돈이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애초에 처음에 100,000원. 그럼 2배 되면 200,000원이 되죠. 애초에 처음에 10,000원. 그럼 2배 되면 20,000원밖에 더 됩니까? 그런 얘기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이 매우 작고, 그렇죠? 그리고 노동자들이 노동 착취를 당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가지고 사실은 이래야 되는데 아무리 저급한 노동자라도 자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돈보다 많이 받아도 2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당시의 노동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살았다. 자,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서 아담 스미스 뭐라 주장했느냐? 노동 임금의 인상을 가져오는 것은 국가의 부가 실제로 커지는 게 아니라 국가의 부가 그다음 뭐겠어요? 국부가 계속적인 증대, 국부의 계속적인 증대를 의미한다. 임금 인상은 국부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국부의 계속적인 증대를 의미한다. 지금 크기가 커진 게 아니라 앞으로 국부가 계속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노동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가장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번성하고 있는 나라다. 이 대목이 좀 어려운데요. 노동임금이 높은 나라는 현재 가장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현재 부유해버린 나라가 아니라 가장 커져가고 있는 나라, 번성해져가고 있는 나라다. 그리고 좀 더 빨리 부유해지고 있는 나라다 그랬어요. 그래서 잉글랜드, 영국이죠. 영국은 확실히 현재로서는 미국,
북아메리카의 어느 지역보다 훨씬 부유한 나라다. 자, 잉글랜드는 이미 부유한 나라입니다. 부유한 나라는 임금이 높은 나라가 아니에요. 예, 임금이 높은 나라는 지금 커가고 있는 나라, 그리고 앞으로 급속히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근데 영국은요, 잉글랜드는 이미 부유해서 돈이 많았어요. 근데 누구만 돈 많았죠? 누구만 돈 많았어요? 중상주의들만 돈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상주의의 도움을 받는 절대 왕들만, 왕가와 상인 세력만 부자였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나 노동임금은 보세요. 노동임금은 영국 사람들의 노동임금은 북아메리카, 미국이죠. 미국에서보다 훨씬 더 높다. 노동임금은 잉글랜드의 어느 지역보다 북아메리카가 더 높아서 잉글랜드 사람들이 임금을 적게 받았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이미 부유해 버린 나라고, 그죠? 예. 앞으로 국부가 정대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진 겁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그만큼 노동을 안 주는 거죠. 노동을 안 주고 그 착취하는 금액을 누가 다 가져갑니까? 이 사람들이 가져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부유해 줄 수가 없어요. 노동자들이. 이해되세요?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이게. 자본가들에게. 자, 그 다음에 하층 계급의 생활 태도가 개선되는 것이 사회에 유익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불리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하층 계급의 노동자들의 생활 상태가 좋아진 것은 불리할까요? 사회에 유익하죠. 그죠? 그 대답은 첫눈에는 매우 분명한 것 같다. 왜냐하면 하인, 노동자, 각종 직공들, 이건 국민의 대다수죠. 모든 대국의 인구의 대부분이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들 다 하층 계급이죠. 그러므로 그 대부분의 상태를 개선하는 것은 경코 전체에 불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전체에 불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여기 말한 것처럼 사회에 뭐하다? 유익하다. 자, 이 대목하고 이 부분하고 이들이 지금 부유하죠. 근데 이들이 부유하기보다는 누가 부유해야 된다? 하층 계급의 생활 태도가 좋아야 된다. 왜? 그들은 영국이라는 큰 나라의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즉, 그 국민들의 거의 전체니까. 어느 사회라도 그 구성원의 대부분이 가능하고 비참하다면 번영하는 행복한 사회일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식주를 공급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몫으로 받는 노동임금을 통해 국민 전체의 의식주를 공급하는 노동자들이 일해가지고 옷 만들고, 그죠? 자동차 만들고, 집 만들고 하죠. 그래서 받는 노동임금을 통해서 그 하층 계급들이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야 그게 공평하다 그랬어요. 공평하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은 노동자들은 굉장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그리고 누구만 상인 세력과 왕가들만 부유한 이것은 비록 국가가 부유해졌다고 할지라도 국민은 뭐다? 가난하다. 국가가 부유해져도 국민은 가난하다. 이거는 공평하지 못하다. 이해하셨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삼성이니 LG니 대기업, 또 그들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요. 부자인가요? 아니지 않나요? 예. 아직 청년들은 진짜 취업 안 되고, 진짜 알바에 이제 목숨 걸고 있죠. 이건 진짜 내가 볼 때는 그 시대가 너무 닮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국부론이라는 게 요즘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게, 뭐 깊은 통찰이나 깨달음을 주는 작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노동의 후한 보수는 노동자에게 보수를 후하게 주는 것은 좋은 겁니다.
부가 증대한 결과이면서 부가 늘어났기 때문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인구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노동자들이 보수를 후하게 받으면 생활이 안정되면 애를 더 낳습니다. 애를 더 낳으면 인구가 증가하면 노동력이 더 늘어나죠. 노동 제공이 더 커지죠. 그래서 노동에 후한 보수를 불평하면 안 좋은 거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 불평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최대 번영의 필연적인 인과관계에 한탄하는 거야. 그 나라가 최대로 번영할 수 있는 그 원인 결과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지적해두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 국민 절대 다수인 노동 빈민의 생활 상태가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보이는 것은 그 사회가 진보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회가 진보하고 있을 때. 사회가 지금 앞으로 좀 더 진보한다는 얘기는 여기서요. 네, 멈추는 게 아니라 사회가 더 공평해지고 사회가 더 가능성, 희망이 커지는 걸 말해요. 진보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좋게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노동하는 가난한 그런 국민들이 생활 상태가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사회가 좀 좋아지고 있구나. 좀 더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지고 있구나. 이해하셨죠? 즉 사회가 이미 최고로 부유해졌을 때는 아닙니다. 사회가 이미 최고로 부유해졌을 때는 이미 소수의 기업을 가지는 왕가 쪽이 부유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사회가 계속 부유해지고 사회가 계속해서 더욱 부유해지고 있을 때를 말한다. 사회가 진보하고 있을 때, 사회가 계속 더 부유해지고 있을 때, 이때가 바로 노동 빈민의 생활 상태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하게 보일 때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지금은 소수의 중상주의 세력만 부자가 됐죠. 그죠? 그리고 농촌에 살던 대부분의 농민들도 농촌에 살지 못하고 전부 도시로 와서 가난한 임금 노동자가 되었죠. 하루에 몇 시간? 10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50 내지 60시간. 1년에 약 3,000시간을 일해도 겨우 입에 풀칠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회가 진보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사회가 정체되고 있죠. 그리고 부가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지고 있나요? 아니죠. 부가 한쪽으로 집중되고 있죠. 한쪽으로 모아지고 있죠. 이거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이고, 그렇게 생긴 돈이 많다고 해도 그는 그 나라는 국부의 진정한 증대라고 볼 수 없다. 노동자의 생활 상태는 사회가 정체 상태에 있을 때는 어렵다. 그죠? 지금의 사회 그대로 가면 정체 상태죠. 마음에 안 들죠. 그 다음에 쇠퇴 상태에 있을 때는 비참하다. 지금보다 나빠지면 노동자가 더 비참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가난한 사람이 더 힘들어져요. 진보하고 있는 사회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태는 사실상 사회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즐겁고 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정체 상태는 활기가 없죠. 그리고 쇠퇴할 때는 우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담 스미스는요, 지금과 같은 사회 구조가 바뀌고, 좀 더 모아기를, 공평하게 노동자들의 좀 더 호환 보수를 받고, 사회 다수인 그들이 더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노동의 호환 보수는 인구 증가를 장려하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늘어납니다.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근면을 증대시켜요. 돈 많이 주니까 좀 더 열심히 일합니다. 노동임금은 근면을 장려하는데, 근면은 부지런하게 일하는 거, 인간의 다른 성질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받는 장려에 비해 증대한다. 받는 장려, 임금이죠. 호환 보수가 늘어날수록 근면성은 커진다, 비례한다. 풍부한 생활 물자. 노동자가 이제 보수를 후하게 받으면 좋은 옷, 좋은 생활, 좋은 쌀, 밥, 고기, 생활 물자는 노동자의 체력을 체력. 건강하게 해요. 그죠? 체력이 좋아지면 뭐합니까? 건강한 체력으로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하죠.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개선시켜
안락하고 풍부한 가운데 생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유쾌한 희망, 아까 말했죠. 가능성, 그죠? 네. 그로 하여금 자신의 체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도록 고무한다. 고무한다는 얘기는 계속 격려한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 즐겁게, 기쁘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갖다 부추겨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높은 곳에서는 임금이 낮은 곳에서보다 노동자가 더욱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더욱 부지런하고 그리고 더 빨리 움직이는 것을 항상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보다는 잉글랜드에서 노동자들이 더 스코틀랜드 사람들보다 잉글랜드 사람들이 더 노동자가 호환 보수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멀리 떨어진 농촌 지방보다는 대도시 주변에서 더욱 그러하다. 더욱 어쩐다? 여기 말했죠. 임금이 더 적극적이고 부지런하고 빨리 움직인다. 일부 노동자들은 만약 그들이 나흘 동안의 일주일의 생활 물자를 벌 수 있다면 나머지 사흘은 놀 것이다. 그러겠죠? 네, 나흘 동안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다면 나머지 사흘은 놀고 싶은 겁니다. 왜? 인간은 열심히 일했으면 그 다음에 뭘 누리고 싶어요? 쉬고 싶고 휴식을 누리고 싶죠.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자는 결코 그렇지 않다. 이와는 반대로 노동자들은 성과급제 임금에 의한 성과급제 나오는데요. 성과급제.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달리하는 거죠. 그때는 과로하기 쉽고 또 수년 안에 몇 년 못 가서 자신의 건강과 체력을 망치기 쉽다 그랬어요. 앞방 강의에서 쌤이 얘기했던 거와 비슷하죠. 네, 탄광에서 미성년자들을 고용했는데 성과급제를 하니까 얘들이 물불을 안 가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한 30도 못 돼가지고 거의 그냥 몸이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런던이나 몇몇 지방에서 목수는 자기 정력이 왕성한 상태를 8년 이상 유지할 수 없다. 저 8년이 굉장히 짧은 세월이죠. 네. 20살부터 이 시작하면 28이면 목수의 생명이 그죠? 거의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목수가 숙련국인 목수가 일할 수 없는 그런 몸의 상태로 돼버린다. 이건 큰 손실이죠. 이와 비슷한 현상들은 성과급제가 실시되고 있는 다수의 기타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다. 성과급제 이런 문제점이 있군요.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 이런 일 많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임금이 보통보다 높은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심지어는 농업에서도 이런 성과급제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거의 모든 종류의 수공업자는 수공업자들 특수한 부분적인 작업에 지나치게 몰두하기 때문에 그러죠. 구두 만든 사람은 평생 구두만 만들죠. 지나치게 몰두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생기는 독특한 질병에 그죠? 산업 질병이죠. 시달리게 된다. 자, 또 전문가의 의견을 집어넣어 가지고 자신의 그 주장을 강화하고 있죠. 라마니치라는 사람, 이탈리아의 의사죠. 이탈리아의 유명한 의사 라마니치는 이러한 질병에 대한 한 권의 책을 썼어요. 네, 그 책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직업병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네요. 노동의학의 창시자로서 노동자들이 특이한 노동 때문에 생기는 질병을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인데요. 타이어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뭐가 많이 생기죠? 폐 질환이 많이 생기죠. 탄광에 일하는 사람들도 그 탄을 캐다 보면 분진 가루가 호흡기를 통해서 이 간이나 폐에 잔뜩 쌓여서 죽게 되죠. 이런 질병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우리의 사병들이 우리 중에서 가장 근면한 사람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병들이 어떤 특정 작업에 고용되어 성과에 따라 임금을 후하게 지불되면 장교들은 사병들이 성과급에 따르더라도 매일 일정한 금액 이상을 초과해서 벌 수 없다고 명문화 딱 글씨로 써가지고 법칙을 만들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성과급 하기 전에는 특별히 근면한 사람들이 아니었어. 근데 성과에 따라 임금을 딱 지급하기 시작하면은 얘네들이 물불 안 가리고 몸을 아끼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장교가 사병들을 갖다가 더 이상 못 벌게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 못하게 법으로 딱 명문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왜? 성과급 때문에 몸을 망가뜨리니까.
이 규정이 명문화되기 전에는 상호 경쟁과 더 많이 벌려는 욕망 때문에 사병들은 과로하고, 그죠? 이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자, 일주일 중 나흘 동안 지나치게 일에 몰두한 것이 나머지 사흘을 빈둥거리는 것의 진정한 원인일 수 있죠. 자, 나흘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사흘 동안 빈둥거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을 심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사장님들이 그러겠죠. 그죠? 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랫동안 일하려면요, 몸을 쉬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 성과급제가 생기기 전에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나흘 일하고 3일 쉬는, 얼마든지 쉴 수 있는데, 성과급을 딱 시행하면,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쟁 때문에, 욕망 때문에. 정신적인 노동이든 육체적인 노동이든 간에 계속해서 며칠간 많은 노동을 하고 난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이 욕구는 폭력을 쓰거나 어떤 강력한 필요성에 의해 저지 못하게 하지 않는 한 거의 억제할 수 없습니다. 쉬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 휴식에 대한 욕구는 본성이라고 그래요. 본성의 욕구라고 그랬네요. 예.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때로는 편히 쉬는 것에 의해, 때로는 유흥 또는 오락에 의해 어때? 좀 스트레스가 풀리죠? 쉬는 것, 그죠? 이런 것. 이 요구는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보수를 주어라. 그리고 뭐 하라? 성과급제를 시행하지 마라. 이해됩니까?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그 결과는 위험해집니다. 때는 치명적 목숨을 위협하죠. 네. 그리고 조만간 특유한 직업병을 반드시 일으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용주는, 사장님이 고용주죠. 항상 이성과 인도주의 정신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지나치게 열심히 일을 하도록 고무하기보다는 그것을 누그러뜨려요. 그럴 필요를 느낄 것이다. 적당히 일함으로써 계속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가장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년 전체로 보면 더 많은 양의 일을 한다는 사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네. 적당히 일하는 게 계속 일할 수 있고, 그죠? 건강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 더 많은 양의 일을 한다는 사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적당히 일하면 그 일하는 양이 적을 줄 알았던데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일해서 20년, 열심히 일해서 8년, 어느 게 일 많이 할까요? 적당히 일하는 게 많이 하죠. 이해하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하고 어려운 속에 살았는지, 정말 그 뼈저리게 이거를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우리 사업주나 국가에서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국부론에 주장했던 겁니다. 굉장히 그 노동자들을 생각하는 정말 그 휴머니즘적인 내용이 들어있죠. 네, 그래서 이런 이 고전은 오늘날 읽어도 정말 참 감동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고전을 읽는 가치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